지금 들으실 내용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확인된다면 세계 권력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호주가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 블록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뒷방에서 떠도는 추측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 심지어 워싱턴의 폴리티코 같은 권위 있는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캔버라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장관들과 보좌관들이 이미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을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보호주의 정책을 중국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호주의 철강, 알루미늄, 심지어 농산물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륙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수출품들이 장벽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기업, 농부,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신뢰관계로 여겨지던 것이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상상해보라. 분주한 항구, 광석과 곡물을 실은 트럭들, 24시간 가동되는 알루미늄 생산 라인. 이제 이 모든 것이 호주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관세로 위협받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수출에 깊이 의존하는 국가에게 각 관세는 감축, 해고,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캔버라 권력층 내부에서는 분열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한쪽에는 전통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수십 년간 군사적 보호와 안정을 보장해왔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쪽에는 관세가 워싱턴이 내부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동맹국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는 세력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며 중국, 인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다. 그리고 워싱턴의 어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규칙에 따르지 않는 친구들조차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호주에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군사작전과 외교 임무에서 미국의 곁을 지켜온 이들에게는 얼굴에 맞은 듯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베이징은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들은 최근 몇 달간 캔버라 방문을 강화했다. 비밀 회동에서 그들은 독점적 무역 양보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다. 제안은 매력적이다. 현대적인 인프라, 장기 계약, 호주 제품에 대한 시장 보장, 공식적으로는 협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판도에서 재포지셔닝하라는 초대장이다. 숫자가 말해준다. 호주 수출의 35% 이상이 이미 중국으로 향한다. 철광석, 대두, 쇠고기, 밀. 북쪽으로 향하는 화물선이 떠날 때마다 워싱턴과의 동맹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관계가 강화된다. 도널드 트럼프가 문을 닫았을 때 베이징이 손을 내밀어 새로운 구매와 특별 조건을 제시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가 요약한 대로 중국은 미국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 호주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호주를 지원했다. 호주 기업인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호주 알루미늄 협회는 최근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관세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파트너십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자, 노동조합, 지역 지도자들도 같은 우려를 되풀이한다. 국가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동맹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대양 건너편에서는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호주를 미국의 영향권 안에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군사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캔버라에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제 자체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군사적 보장이 여전히 충분한가? 이 의문은 군부대까지 파고들고 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위 장성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묻고 있다. 내일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호주는 표적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딜레마의 무게를 보여준다. 한 세기를 정의할 수 있는 분쟁 앞에서 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백악관 복대에서는 비밀 보고서가 돌고 있다. 국가안보회의 문서는 경고한다. 호주가 브릭스로 기울어질 가능성은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겪은 가장 큰 외교적 후퇴가 될 수 있다고. 이 경고는 과장이 아니다. 호주는 전략적 군사기지, 위성감시센터,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방어체계의 필수적인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체스판에서 이 말을 읽는 것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된 중국 견제 체제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긴급 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캔버라와 베이징 간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 신속한 무역협정부터 동맹 내 새로운 군사협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호주의 불신은 더 이상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미국의 내부 선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맹을 희생시켰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매주 호주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긴박감을 더한다. 현지 의회는 새로운 전략적 정렬의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왔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회의 중 한 자리에서 퇴역 장군들과 현역 장교들은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호주는 전선에 끌려 들어가야 하는가? 의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반복된 이 질문은 국가적 딜레마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의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은 힘의 과시로 대응하려 한다. 군 당국은 태평양에서 함정, 전투기, 방어 체계를 동원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발표했다. 그러나 호주 내 반응은 양면적이었다. 일부 국민은 이 훈련을 양국 협력 강화로 봤다. 다른 일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시 자국이 자동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였던 일이 이제 지정학적 전투의 양상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도전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 그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 아래 머물기 위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전에는 단호함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이 주장은 이제 미국이 호주를 파트너라기보다 고객으로 대우한다는 느낌을 부추기고 있다. 배후에서는 외교관들이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내부 보고서 중 하나는 호주의 부분적 이탈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호주가 비라이싯에 즉시 가입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블록에 접근하려는 제스처만으로도 미국이 태평양에서 구축한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시사한다. 도미노 효과다. 호주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뉴질랜드와 필리핀 같은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가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야당 정치인들이 호주의 논의를 전략적 용기의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워싱턴과의 군사동맹을 비판하는 의원들이 자국도 같은 노선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태롭다는 느낌이 더욱 뚜렷해진다. 도널드 트럼프는 국내적으로는 미국 노동자 보호라는 논리를 유지하며 관세를 주권수단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바로 그 관세들이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랜드 코퍼레이션 분석가들은 최근 연구에서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만약 호주가 실제로 브릭스 BRICS에 합류한다면 미국은 21세기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캔버라에서도 긴장감이 감돈다. 호주 정부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기업인들은 시장 보장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은 고용 보호를 요구하며 군부는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하고 외교관들은 방향 전환이 성급할 경우 고립 위험을 경고한다. 그러나 동시에 워싱턴에 얽매이는 것이 이익 없이 비용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은 지금이 자율성을 추구할 때라는 주장을 부채질한다. 국제 정치는 종종 멀게 느껴진다. 정부 청사에서 행해지는 연설, 국가 원수들 간 체결된 조약, 닫힌 문 뒤에서 진행되는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올해 미국, 호주, 중국 간의 갈등은 국경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시드니에서는 20년 동안 수백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온 알루미늄 공장이 현재 가동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루 24시간 가동되던 기계들이 꺼졌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로 호주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리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생계를 잃을까 두려워한다고 인정합니다. 같은 비극이 농업 현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퀸즐랜드 내륙 농촌 지역에서는 소고기 생산자들이 손실을 거듭하고 있다. 예전에는 미국으로 가득 실려갔던 선박들이 이제는 빈 컨테이너를 싣고 돌아온다. 많은 농부들에게 수출은 주요 수입원이었다. 수출이 줄어들면서 빚은 늘어나고 심리적 압박은 커지고 있다. 급하게 농장을 매각하거나 농촌의 전통을 버리고 도시에서 새 출발을 시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시의 슈퍼마켓 진열대에서는 멜버른의 수입품 가격이 몇 주 만에 급등했다. 라틴 아메리카 생산자들의 커피 가격이 올랐다. 아시아산 쌀과 미국산 밀도 마찬가지였다. 중산층 가정들은 장보기 목록에서 기본 품목들을 줄이기 시작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교환 학생을 꿈꾸던 젊은이들은 이제 베이징, 상하이, 뉴델리 같은 대체 목적지를 고려하고 있다. BRX 관련 기관들은 특별 조건으로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오늘날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미국 파트너에 대한 신뢰 상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전한다. 미래는 동양에 있다는 인식은 더 이상 학문적 주장이 아닌 교실 안의 이야기가 되었다. 도시 중심부에서는 노동조합과 전문직 협회가 시위를 조직한다. 캔버라 의회 앞에서는 노동자 집단이 호주 일자리 존중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자신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느끼고 있다. 한때 번영의 길로 찬양받던 세계화된 경제가 이제는 불안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적 영향도 더해지고 있다. 영어로 방송하는 중국 TV 채널들이 호주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젊은이들이 이러한 콘텐츠에 호기심을 보이며 미국의 오만함이라 부르는 것을 비판한다. 미묘한 움직임이지만 이 갈등이 군사적, 경제적 영역을 넘어 정체성 영역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 북부 다윈과 같은 미군 기지 인근 지역에서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주민들은 분쟁 발생 시 해당 지역이 공격 대상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전한다. 가족들은 대피 계획을 논의하고 학교들은 비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군사시설과 연관된 지역을 피하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안보의 보증으로 여겨졌던 미국의 존재는 이제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긴장은 지역 정치에도 반영됩니다. 여러 정당의 의원들은 일반 시민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이메일로 메일함이 넘쳐났다고 전합니다. 직설적인 질문들. 호주는 왜 자신에게 해가 되는 동맹에 충실해야 하는가? 원자재를 수출하지만 불안정을 수입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의원들은 외교 정책 재정의에 대한 대중의 압박이 이토록 강했던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정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집단적 인식과 맞물린다. 많은 시민들은 역사적 전환점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전기 요금을 낼 때마다, 국제 관세 소식을 접할 때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국제적 문제가 국내 문제로 먼 나라의 일이 일상의 문제가 되었다. 워싱턴은 깊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믿었던 이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군사 작전도 갑작스러운 발표도 이 같은 피로감을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호주는 이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이 인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용기를 내고 있다. 이 변화의 영향은 호주 국경을 넘어선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필수적인 강대국 지위를 보장해온 동맹 네트워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이다. 이 체계의 한 고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취약성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국제 질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 신뢰, 신뢰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현재 태평양에서 오는 신호들은 서구를 벗어난 권력의 축을 위협하는 가속화된 변혁을 가리키고 있다. 이 과정을 전례 없는 글로벌 재편의 시작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전에 신흥국들의 부차적 포럼으로 여겨졌던 비릭스 그룹은 이제 권력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주의 가입이 실현된다면 이 블록은 전례 없는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서구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인도가 주도하는 연합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될 수 있다. 베이징을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오히려 중국의 안정 공급자 역할을 강화시켰다. 동맹국들에 대한 비용을 높인 도널드 트럼프는 그 동맹국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할 여지를 열어주었다. 자유와 협력을 상징하던 서방은 이제 강압과 제약의 원천으로 인식된다. 반면 동양은 투자와 번영의 약속이 있는 공간으로 부상하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제기됩니다. 한 국가의 힘은 군사력으로 측정되는가? 아니면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 측정되는가? 탱크와 위성의 총합인가? 아니면 국민과 동맹국에게 번영과 지속적인 안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가? 답이 후자에 있다면 미국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말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앞으로 몇 달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호주가 비릭스로 향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딜지 아니면 워싱턴이 주도권을 유지할 방법을 찾을지는 호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무관하게 한 가지 메시지는 이미 분명합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글로벌 정책의 결과는 더 이상 정부 관료들의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상 모든 곳의 노동자, 농부, 소비자,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세계의 운명을 빚어내는 대통령들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행보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북은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세계 정치의 방향에 대한 성찰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연구를 지속시키고 논의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 전체를 대표해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